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일입니다. 또 공부할 시간이 왔는데, 과점주주가 뭔지, 그리고 과점주주는 이제 법인의 세금에 대해서 이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과점주주가 뭔지, 그리고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명의를 빌려준, 명의만 빌려준 주주, 형식적 주주, 라고 하더라도 2차 납세 의무가 있는가, 그거를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회사 B가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라든지 각종 법인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점주주 A 51.22%를 보유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죠. 과점이라고 하면은 50%를 초과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2차 납세 의무를 A에게 부과를 하니까 A가 뭐라냐, 나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 형인 C가 주주다. 나 형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해줬고 그 주주 명부에 그냥 형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자신을 과점주주로 인정해가지고 2차 납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서울 행정법원 2022 구합 88033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일단 판결을 보기 전에 과점주주가 뭔지를 봐야죠. 예, 과점주주는 일단은 국세기본법 제39조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 요 규정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약해드리면 출자 총액이나 출자 지분의 50%를 이상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과점주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일한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점주주가 아닌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거를 합산해요. 합산하는데 이 특수관계인 범위는 여러 법률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하면은 사촌인의 혈족, 삼촌인의 인척, 배우자, 그 지분을 합산해서 50%를 초과하면은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회사가 있어요. 관계회사 A라고 하는 회사가 B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지분 30%를 보유하는 거, 법인이 보유하든지 개인이 보유하든지 간에 30% 이상 보유하게 되면 요거는 특수관계인으로 봐가지고 50%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합산합니다. 그리고 지분 보유 관계는 없는데 우리 뒤에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회장님, 전무님, 상무님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다, 임원이 같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분 보유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50%를 넘는, 그 사람이 넘는 실질적인 물밑에서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회장님, 상무님, 전무님이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점주주는 채무자회생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점주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가 배우자, 팔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이렇거든요. 각 개별 법률마다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라든지 인척 범위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지금 소송이 벌어졌잖아요. 2차 납세 때렸고. 자,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1,000만원 세금 있어요. 근데 법인 세금으로는 500만원 밖에 납부를 못해. 그러면 2차 납세분은 500만원 부분을 납세를 해야 되는데, 그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A는 지금
형이 실질적인 주주고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A는 폐업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돼 있었다, 주주로. 그리고 이 차명주주는 상법상에서 차명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해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A는 이제 주식 그 51.22%를 받고, 그리고 법인에 귀속될 근로소득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할 당시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A는 사내이사로 취임도 하고 연임도 하고 중임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도 받았어. 그리고 건설업체 B회사가 공사 수주하면 자기가 또 수주받은 공사를 또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식 양수 대금을 형인 C가 전부 다 부담했다 이런 증거도 부족하고, A 역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양수 대금을 일부 부담한 사정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명의가 도용당했다. 형이 네 명이 이용해가지고 사업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점주주로 판단 51.22%니까 과점주주죠. 그리고 명의를 빌려서 해준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경영에 개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에 2차 납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그 처분이다라고 해서 졌습니다. 이제 A가 진 거예요. 그래서 과점주주는 판단하는 것이 1인이든 한 개의 법인이든 50% 이상 초과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들을 지분을 합산해가지고 50% 넘냐 안 넘느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내가 그냥 껍데기인 형식적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것처럼 그걸 벗어나가지고 주주 의결도 하고 업무에도 참여하고 경영권 행사에도 개입하고 이렇게 된 사람은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이런 사람을 단순 명의되어 한 차명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2차 납세 의무는 세법에도 있지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 그런데 자본시장법 이런 거에도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과점주주 범위 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만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4대 보험과 관계에서도 4대 보험을 법인이 체납했다. 그러면 2차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우는. 그때도 이 과점주주 판단은 이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법이 적용될 때의 특수관계인 범위, 채무자 회생법이 적용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4대 보험료에서도.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과점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명의 빌려줬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2차 납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주주한테 할 거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책임 범위, 지분만큼 많은 거예요. 2차 납세 되더라도. 그리고 격가지로 4대 보험료도 2차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이제 과점주주가 한 개의 법인이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특수관계인 그걸 합치고, 그리고 그 지분은 전혀 보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 임원이 같으면, 보통 임원이죠. 직원이 행사하지 않잖아요. 임원이 같으면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서 그 사람 지분도 그 법인 지분도 같이 합산해가지고 과점주주를 판단한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를 만들지 않고 이제 지분 구조를 짜서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안전은 하겠죠. 예, 다만 이제 50% 미만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 행사할 때 조금 불안하니까 대부분 이제 과점주주를, 대표이사가 과점주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상적으로 2차 납세 의무 이런 것까지 회피하려고 그러면, 아니, 이제,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지분 구조를 잘 짜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